제6강입니다. 자, 제6강은 여러분 그 등기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기부에 관한 얘기인데 특히 이 구분건물 등기부가 이제 시험 문제에 그 꼭 한 문제씩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는 게 전체적인 걸로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뭐예요? 어느 일부 다른 권리에 이렇게 그 대지권에 관한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파트 이제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는 또 저만큼 그걸 이해하고 강의한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여튼 그 제가 하는 저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해한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뭐 어려우니까 한 문제 꼭 틀리자 빼자 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여러분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 중개할 때 뭐예요? 그 부동산 중개할 때 토지 건물인데 건물은 대부분 아파트가 요즘 많잖아요. 뭐 일반 주택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 뭐예요? 중개하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제대로 그 기본적인 걸 모른다는 게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시간 잘 들으시고 이해하고 그 시험 문제 그 대지권의 구분 건물에 관련된 거 있죠? 그거 잘 한 문제 꼭 맞아보자는 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등기부 의의가 나오는데 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산정보 처리주의계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어디에서 그 대본 규칙에 정하는 거에 바에 따라 편성, 여러분 편성 동그라미에서 편성. 이 편성을 한번 동그라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용어 얘기할 때 전체적인 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냥 등기부하게 되면 맨 끝말이 뭐로 끝나느냐, 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이란 말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그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고 가는 게 그게 일단 중요해요. 등기부가 뭐냐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주관식이 아니니까 찍으려면 단어 하나 정도는 기억하자는 게 뭐 하는 거다? 아, 편성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 넘겨오시면 등기 기록과의 구별 얘기 나오는데 거기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틀리라고 뭐라 써놓으면 등기부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뭐예요? 아낌없이 틀린다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편성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이제 이 정도는 구별하자는 게. 그 다음에 등기부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자 현재 뭐 쭉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걸 쭉 저기하는데 그거 공부할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지금 이제 전산 등기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종류로 따지면 뭐하고 뭐가 있다는 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라고 현행 우리 부동산 다른 저기가 아니라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부의 뭐예요? 종류는 뭐예요?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이제 형태로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전산 등기부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부의 편성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 등기부 얘기 나왔을 때 자 뭐에 관한 얘기? 등기부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일단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라는 게 물적 편성주의. 물적으로 뭐 한다는 게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뭐 한다는 게 이거 편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적이에요. 인적도 아니고 연대적도 아니라는 게. 인적이라는 건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 주소지에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물적 편성이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물적 편성주의인데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자, 이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는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하나 있으면 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다는 얘기예요. 자,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 하나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100개 있으면 등기부도 100개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용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동용지는 어떤 사람이 소유권자가 하나인데 부동산이 100개 있는데 그 등기부 하나에다가 100개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 이 1등기 부동산 1등기 기록의 구성, 이 1등기 뭐예요? 1등기 기록의 뭐예요?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제 구성이란. 자, 그러면 1등기 기록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일반 뭐하고 일반 뭐예요? 일반 건물하고 뭐에 관한 거? 토지에 관한 것은 토지는 자, 표제부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구가 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는 자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 자, 뭐 예컨대 토지 등기부를 하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서천군 장호 옥산리 소재 100번지 지번 답 지목 500 면적 이런 식으로. 근데 건물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그죠? 건물의 구조. 그다음에는 자 만약에 그 아파트면 아파트, 그 상가 건물은 우리 근린시설이라 얘기해요. 그게 아파트 종류예요. 근데 면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토지나 건물의 표의사항이 있고 갑구는 소유권이고 을구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상입니다. 절대 우리 어디 이제 학원 가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젊은 친구가 수업 끝나고 물어보는데 선생님 표제부 갑구 을구가 뭔지 알겠대요. 근데 병구는 언제 나오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병구 없다. 절대 병구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을구까지만 있습니다. 절대 병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 그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힘들겠구나. 저 내년에 또 해야겠구나. 그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해 그 12월 달에 그 친구가 재수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네가 병구가 언제 나오냐 그 정도 물어볼 정도니 또 5월 달에 시험 보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재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합격자 발표했는데 그 친구 직원이 막 올라오더니 너 붙었다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놀랬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이 답안지 찍을 때 이 답안지를 밀렸답니다. 이렇게 답을 밀려 찍어갖고 자기는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 밀린 게 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역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성적 좋고 뭐예요? 그때 인원이 한 400명 됐는데 400명 중에서 8등 하는 분은 답 밀려갖고 떨어지고, 그 성적 안 좋은 친구는 뭐예요? 밀려갖고 붙고. 세상의 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운도 있으니까. 하여튼, 자, 일반 이제 구분 건물 얘기입니다. 아파트 같은 뭐예요? 구분 건물 등기보다 이게 구분. 자,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은 이게 이제 1부동산 1등기 1등기 원칙이라 했죠? 이 구분 건물은 예외로서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둬요. 1등기 기록을 둔다. 자, 이렇게. 자, 예외로서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우리가 분할이라고 하는 말하고, 자, 분할이라고 하는 말하고 뭐하고, 자, 그 구분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분할과 뭐예요? 분할과 자, 구분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뭐예요?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주된 주건물이 있고 뭐예요? 창고 같은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등기부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에 자, 주건물이 써 있고 부속 건물이 써 있다면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건물은 두 개지만 등기부는 하나로 써 있으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뭐예요? 법적으로 두 개의 건물로 하려면 이것을 뭐예요? 분할해서 주건물은 그대로 이 등기부를 쓰고, 물론 이때 변경 등기해 갖고 주건물만 낳고 부속 건물 지우고, 요 부속 건물의 등기부 만들죠? 등기부가 두 개니까 건물도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두 개예요. 이걸 우리가 분할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몇 년도에 85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어디 위에 만약에 토지 위에 뭐예요? 만약에 하나의 구분 건물이 있는데 이 구분 건물 내부를 만약에 연립주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춥니다.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상이라는 것은 천정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건물 구조상. 그다음에 이용상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은 내 집 문 열고 나가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와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게 이용상 독립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조상 이용상 천장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이렇게 뭐예요? 구별되어 있고 구조대 구조상 외부로 나온 출입구 하나씩 있고 이게 이제 개개 하나를 우리가 구분 건물이 하는데 이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 요건을 갖추 있으면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다니까요.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먼저 그것도 한 시험 문제 한 2차례 정도 나오니까 그거부터 한번 이해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매년도에 84년도에 법을 만들고 자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이라고? 집합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집합건물이란 말을 씁니다. 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니까. 근데 등기법은 개개 하나하나마다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게 가동입니다. 그럼 가동의 1층에 1015라고 하는 이게 1015고 이게 1025고 2015고 2025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를 파는가 한 동을 파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동을 판다 그러면 학원 나오지도 말고 혼자 그냥 자격증 공부하지도 마세요. 한 동, 아파트 한 동이면 그건 재벌이지. 한 채를 파는 거예요. 가동의 1층에 1015. 이 한 채, 하나의 건물 중에 요 한 채 일부를 팔 수 있는 것은 이 법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래는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이게 원칙을 하는데 자, 왜 도대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이 됐냐? 이걸 좀 이해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자, 꼭 기억하라 했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 있으면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하야한다. 일반 건물 못한다. 그러면 친다 그랬죠? 그거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에서 뭐예요? 법률에서 하나하나를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가동의 1층에 101호요. 구분 건물 개개 하나가 1부동산 1등기 기록해야 될 원칙이지만 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옥탑을 세요. 옥탑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옥탑을 산 사람은 나중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생겨요. 그래서 널리 서양 사람들이 공시하기 위해서 뭐가 있고 이제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 1층과 2층짜리 일동 전체 표제부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각골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4개가 있으면 4개를 묶어놓고 이걸 전체 묶어놓고 뭐에 대해서 이 전부에 뭘 둔다고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서양 사람들 중에 뭘 사고 싶은 사람은 요 1층에서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들만 둘 키우는 집은 애들이 뭐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한 7살, 8살 그 정도 되면 막 방방 뜨거워갖고서 아랫집에 꼭 할머니가 살아서 뭐 시끄럽다니 말 많습니다. 그 소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층에만 살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자 건물을 취득하려고 보니까 이 등기부를 보니까 뭐예요? 등기부가 4개가 묶어 있습니다. 101호, 1025, 2015 뭐예요? 2025 4개 묶여 있죠? 그러면 건물도 뭐 세어보니까 몇 개 돼요? 4개만 있어야 되죠? 근데 건물이 세어보니까 몇 개 있어요? 5개. 아 그러면 아하 이 중에 하나는 옥탑이다. 그거 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건물이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두게 됐다는 얘기. 전체를 다 묶어서 1등기 기록 두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 거기 그 쌍가르 4번의 등기부의 편성에 있어서 동그라미 2번 써 있죠?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에 대한 예외에 써놨죠? 그 예외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15조 1항 단서에서는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뭘 둔다는 이게 1등기 기록을 둔다고 규정해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따라서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분 표제부 각골구를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뭘 한다는 게요. 1등기 기록 취급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등기부는 1등기 기록 앞에 그냥 1부동산이지만 이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 앞에 꼭 뭐가 와야 돼 이거. 전부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자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여요. 다음 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4번에 구분 건물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증명서 발급은 이제 잠시 또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띄워주는 게 이제 등기부니까
자,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고 일구를 주면 돼요. 자,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니까. 근데 이거는 전부가 1등기 기록이니까 내가 101호에 사는데 필요 없이 뭐예요? 다른 것도 띄니까 불편하다는 이게. 자, 그래서 등기부 열람과 등기 뭐예요? 교부에서는 그냥 자,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 전유부분 해당되는 전유부분 표제부 갑굴구를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기부의 구성 그래서 자, 여기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그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는데 자, 어디에 대해서 이 집합건물 이제 표제부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뒤에 첨부된 이제 서류로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뭐예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있죠? 이 전부증명서를 자, 이것을 이 참고 서류를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보셔갖고 보시면 거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래서 집합건물 써 있죠? 요게 이제 현행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등기부를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좀 진하게 하려고 워드로 다 친 겁니다. 워드 쳐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뭐예요? 그대로 베껴서 쳐놓은 건데 일단 자, 거기 집합건물 중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수석아파트 101동 1층에 101호인데 그 표제부가 1동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1동 건물 표제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1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 1동 건물 표시가 있고 그 아래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러니까 위 상단이 이게 1동 건물 표시예요. 그 하단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이게.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도대체 대지권은 땅에 대한 권리인데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왜 건물 등기부에 올라왔는지 그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건축업자 이 토지가 84년 이전이라면 일반 우리가 뭐예요? 일반 등기부 일반 건물을 취득할 때 일반 건물이 있고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이 땅이 있다는 게. 그 일반 등기부 표제부하고 뭐예요? 갑구하고 뭐가 있고 을구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이 일반 토지에 건물에 자, 표제부가 있고 갑구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지금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뭘 짓고 이거 건물 짓고 살고 있다는 게 갑이다는 게.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일반 단독주택을 살려면 자, 이렇게 이렇게 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이전 등기를 맞춰야 되고 이 토지에 대한 등기부에 이전 등기 맞춰야지만이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으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건물도 산 것이고 토지도 산 것이다니까.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만 건물에만 이전 등기가 돼 있으면 이 을은 건물만 산 거예요. 토지는 갑 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예요? 법이 정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민법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등기부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건물과 등기되는데, 자, 이거 생각해 보자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뭐 대치동이라든가 뭐 어디 용산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타워팰리스 같은 거, 자, 어디죠? 또 동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디에 땅 위에 뭐예요? 이렇게 건물이 아파트가 주상복합이 들어섰는데 이게 65층입니다. 60층. 60층이죠? 자, 그러면 뭐 어디 롯데월드 뭐 탑 세우고 다 졌다고 거의 다 졌다 그러는데 그 롯데월드 잠실에 아마 그 세계에서 5번째라고 높이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튼간에 그러면 이 아래만 뭐 1층에만 뭐 하여튼 자 구분 건물이 20개 있다면 요 건물 내부에는 그 한 채 아파트 한 채가 주상복합 그 아파트 한 채가 1200개가 있는 게 1200개 이 안에. 그러면 이렇게 1200개가 2차 1200개가 있으면 자 이거 생각해 보자니까. 만약에 지금 토지 등기부 여기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을구가 있으면 여기 1번에서 이렇게 현재 건축업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위에 땅 위에 빌라 졌다는 게 조그맣게 빌라 하나 졌다는 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 건물 등기부에 옛날에 84년 이전이라면 자 여러분 이게 이 구분 건물을 한 5번 들으셔야 돼요.
이 한 번 듣고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래서 학원에서 마찬가지 학원에서도 이 구분 건물 강의하기가 좀 제가 좀 이렇게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동영상 강의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지만 일반 강의는 이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 구성만 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걸 하게 되면 거기 학원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어려워갖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등기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5번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건축업자가 뭐예요? 뭘 줬어요? 구분건물 줬죠? 그러면 옛날 84년 이전이라면 일반적인 건물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자 101, 이 지금 건축업자 갑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 뭐예요? 보존 등기 마치고 자 누구한테 A, B, C, D한테 뭐예요? 분양해줬죠? 이전 등기 해줬죠? 그러면 어디에 건물에도 이전 등기 마쳤으니까 토지 등기부에도 여기다 뭐예요? 2번 뭐라고 이거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누구한테? A한테 3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뭐예요? B한테 4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C한테 5번 갑의 지분 일부 이전 D한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자는 그 각자 등기부를 해서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각자 등기라고 해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가 각자 있었으면 토지 등기부는 땅이 하나니까 하나라는 게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인 단독 건물에 대해서 이전 등기 맡으듯이 이 101호 사는 사람은 만약에 Z가 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뭐 101호죠? 여기다가 뭐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6번에서 주고 누구 지분이야? D 거죠, D 거. D의 지분 전부 전 등기해서 누구 Z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4개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이 1200개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1200명으로 써있다가 이전 등기되면 그거 못 찾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구입할 때는 뭐예요?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맞는지 을구의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1200개가 되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자, 토지 등기부는 있으되 이 기능적인 측면 있죠. 이건 존재하되 무슨 측면을 기능적인 측면을 건물 등기부로 옮기는데 요 건물 등기부를 반으로 나눠 갖고 위에는 일동 건물 표시하고 자 서울특별시 뭐예요?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자 그다음에 뭐예요? 자 빌라 빌라 주택 그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쓰고 그 아래 이 토지 이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백번지 대 400제곱미터 있죠? 요 내용을 어디로 옮기자는 얘기니까 그 건물 등기부로 옮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뭐 옮기는데 타이틀을 뭐냐면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지목이 됩니다. 대지란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이 아파트에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권리 외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몇 평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 건평이 중요해요. 그 건평이 아니라 땅 토지 전체 면적이 중요해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몇 평 사세요 물어보게 되면 뭐가 중요해 이거? 그건 아파트 평수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내 땅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 주상복합 사는 사람은 땅에 대해서 갖는 뭐가 있다는 게 권리가 있다는 게. 거기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고 자 무엇을 예컨대 뭐 테니스 코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땅에 대한 권리인데 이 타이틀이 대지권 땅에 대한 권리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표시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상에 올라간다는 게.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반으로 나눴고 이 하단부에는 과연 대지권이라고 하는 권리 종류가 뭐고 자, 건축업자가 자기 땅에 적고 분양했으면 소유권이 땅에 대한 권리고 왜? 어떤 토지가 있을 때 건물을 짓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도 있지만 지상권자가 건물 짓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건물 짓 수 있고 임차권자가 건물 짓 수 있으니까 그 대지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지권의 종류를 쓰고 이 101호가 뭐예요? 전체 면적 400 중에 얼마? 만약에 평수가 다 30평이라면 이게 바로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이에요. 소유권 지분. 400분의 100, 여기 400분의 100, 400분의 100. 이게 바로 대지권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표시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일체성의 원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소유자는 구분 건물에 대한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뭐하고 분리해서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하고 뭐해서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이게 2개 정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아파트 팔려면
네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지분까지 같이 팔으라는 얘기. 사는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이전 등기 맞추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는 옛날처럼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전 등기 하지 말고 여기다 뭐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2번 그냥 소유권이 뭐예요? 대지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이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고 자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지역 자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토지 등기부에 등기한 것을 대지권 뜻에 등기를 한다는 얘기. 대지권 뜻. 이 뜻자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서 이것도 몇 차례 나왔는데 이 최근에 나온 것도 이겁니다. 대지권 뜻에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려요. 어떠한 거다? 갑구나 을구 상내 갑구나 을구에 한다는 얘기. 그럼 이 대지권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마치면 자 어디에만 이제는 토지 등기부 신경 쓰지 말고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건물 등기에 저당권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친다는 이게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 이게 땅까지. 왜? 이게 일체성의 원리니까. 이게 무슨 원리라고? 일체성의 원리다. 일체성의 원리. 자 그래서 일단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구분 건물 등기부 자 구성에 있어서는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일동 뭐예요? 전체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전유 부분 구분 건물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뭐가 있고 각각에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자 다음 중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해서 뭐예요? 기록에 대해서 뭐 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자 구분 건물의 등기부 구성은 일동 전체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의 갑구일구로 되어 있다. 뭐가 빠졌어? 표제부 빠졌어.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 아파트는 등기부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아, 2개다. 이걸 먼저 이해해 두자는 얘기야. 표제부 2개다. 자, 그다음에 뭐 일동 전체 표제부를 이제 2개로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구성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일동 건물 표시. 하단부의 제목은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니.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는 각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또. 자, 무엇을? 대지권의 표시라고 하는 등기는 이 전유 부분 표제부에 여기다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표시해요. 뭐 400분의 100이라고. 그럼 이 대지권 표시 등기가 일동 전체 표제부에 써 있다. 그럼 틀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데 과연 공인중개사로서 등기부를 볼 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어떠한 거라고? 자,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는 게 전유 부분 표제부에. 아,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됐어요. 그럼 까먹으니까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뭐가 필요해 이거. 암기하려고 노력하려 암기하려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앞자 뭐 붙이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이런 얘기. 예컨대 우리가 뭐 연산군 있어요. 연산군 있어요. 그 연산군하고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여인네 중에서 뭐예요? 장씨들이 미인입니다. 장. 누가 있냐면 그 장록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장희빈 있죠? 장옥년인데 장옥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 장옥정. 그럼 과연 이 연산군하고 뭐예요? 연관 있는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연산군의 그 연산군이라는 글자의 특징이 뭐냐면 맨 끝에 다 뭐가 있어요 이거? 니은이 있어요. 니은 있죠. 그럼 여기 지금 글자 중에서 뭐예요? 글자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거? 여기 장옥 니은 여기 있죠 녹자 여기 있죠 요 여인 요게 관련된 여인이야.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하여튼 뭐예요? 무슨 앞자니 뒷자니 숫자니 뭐야? 하여튼 본인이 암기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지 암기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대지권 표시는 글자가 5글자뿐이 안 돼. 짧어.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 같은 대지권이지만 이건 길고 짧어. 길으니까 큰 건물에 있고 짧으니까 짧죠. 이 구분 건물 있고 이렇게라도 연상해서 기억하라는 게요. 왜냐면 그렇게 이해해놓고 암기해놓고 까먹는 거하고 그냥 뭐예요. 암기 자체를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게 나중에 시험 볼 때. 그 생각 해두시고. 하여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표제고 전유 부분 그 구분 표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다음에 그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뭐예요. 대지권 등기 이걸 우리가 요렇게 건물 등기 요런 등기 하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 이걸 뭐냐면 무슨 등기 했다는 얘기니까 대지권 등기를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뭐 한다는 게 이거 대지권 뜻 등기한다. 이건 꼭 토지 등기부 하는 거 뜻 대지권 뜻자 보이면 뭐 한글은 알 거 아니에요. 뜻자 보이면 이건 뭐예요. 토지 등기부 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일체성의 원리라 그랬어요.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지금 건물 집합 건물의 건물 등기부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 그러면 어디에 토지 등기부 어디 갑구나 어디에다가 갑구나 자 을구에다가 무슨 등기 한다고요? 대지권 뜻 등기 한다 그랬어요. 뜻 등기 자 뜻 잘 기억하라 했어요. 중요하다니까. 자 이것은 이건 직권한다 그랬어요. 직권.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 맞췄죠? 그럼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자 건물 등기부에 권리변동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변동 뭐 이전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자 그 효력은 어디까지? 토지까지 미친다.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등기하면 땅까지 산 거나 마찬가지다. 땅까지 효력이 미치니까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게 법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토지 등기부터 해야 되고 건물 등기부 하려면 소유권자가 수천 명이 되는데 언제 보냐는 이게요. 어디에 내 건물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고자 하는 뭐예요. 이 아파트의 전 소유권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꼬시려고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자, 이 말이 들어왔습니다. 건물만이란 말. 건물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이게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의 차이점이 건물만 들어갔죠. 자, 건물만이었으면 일체성의 원리. 자, 토지하고 건물. 자, 이 토지 건물 101호하고 이거 땅 지분. 이런 뭐예요? 이런 토지하고 이런 건물하고 뭐예요? 건물하고 뭐가 토지가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이거?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나를 붙여놨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뭐만 건물만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부동산 일부에 관한 건 용의물권이라고. 부동산 일부에 두 개를 붙여놨는데 건물만이라고 하는 건 일부죠. 일부에는 뭐예요? 용의물권 가능하지 이전 등기라든가 뭘 못한다는 게 이전 등기도 못하고 저당권 등기도 못한다는 게요. 뭐만 가능하다? 지상권, 이 건물이니까 전세권. 마찬가지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는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절대 이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해요. 뭐만 가능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땅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건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뭐예요? 자, 여기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기 했으면 이 저당권 효력이 토지까지 미치는데 토지는 안 썼지만 미죠? 그럼 과연 그 지상권하고 뭐예요? 자, 뭐하고 그 저당권하고는 뭘 보라는 얘기니까 접수번호 보라는 얘기 등기부가 틀리니까 아까 그 얘기예요. 순위번호가. 그래서 요건 처음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최소한 3번 이상 꼭 들으시라 그랬어요. 이게 시험 문제 계속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효력이 토지까지 당연히 미치는데
당연히 미치는데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건물만 들어가면 뭐예요? 건물에 잊었는 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 두 개 다 하는 거지. 어? 네,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자는 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부 양식을 보게 되면 그 등기부 양식에 이렇게 자 위가 일동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면적이 11,345죠? 요 등기부 양식을 보시면 그러면 그 아래 이제 그 작은 구분 건물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다는 게요. 그 전유부분 표제부는 거기 이제 보게 되면 1층에 101호짜리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대지권의 표시가 있다. 그 다음 페이지 되니까 한마디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위부터 노래 있죠 뭐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이게 위가 일동 건물 아래가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 그 아래가 이제 뭐예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 전유부분이 여기서 전유부분이 어딘데? 1층에 101호 101호죠. 1층에 101호.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 표시가 있죠? 그 대지권 표시 그래서 거기 대지권 표시 비율이 면적이 11,345분의 59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다 30평이라면 면적이 400분의 100, 400분의 100 그 얘기에 지금. 그다음에 갑구가 뭐가 있다는 게 이거 울구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자니 갑구 울구. 자, 그 아파트 등기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 이 구분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1부동산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둔다는 얘기고 그래서 1등기 기록이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두 개 있는데 뭐하고 상단하고 하단 나누는데 일동 건물 표제부는 큰 건물이니까 대지권 제목이 길어요. 대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 그다음에 각 전유분 표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101호. 자, 1층에 101호 있죠? 101호의 그 대지권 표시. 그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 맞추면 이 토지 등기부, 이거 건물 등기부라 그랬어요. 토지 등기부의 해당 구에 갑구나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뭐예요?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대지권 뜻등기한다니. 그리고 그 일체성의 원리에서 두 개 토지와 건물 부분을 묶어놨으니까 101호에 사는 사람은 땅에 대한 지분 묶어놨으니까 일체성의 원리 팔아도 같이 팔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대지권 등기 이유라 이유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효력이 다 미치니까 뭐라고 무슨 말 들어가면 건물 만 들어가면 뭐예요?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못하고 전세권만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자니. 자 어렵습니다. 괜히 어려워갖고 뭐예요? 나만 어려운 건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등기법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분건물 등기부 듣다가 나의 길이 아닌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가등기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꼭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 거기 자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책에도 거기 그 미음본에 보면 좀 뒤에 보면 미음본에 있는 귀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그건 만약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 뭐예요? 101호 있죠? 101호. 요 101호를 관리사무실로 두자라고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같이 여기를 관리사무실로 노인정으로 같이 사용하자. 이게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용 부분 건물 생겨먹은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복도와 계단 같은 거. 약속에서 정해요. 귀약상. 우리가 여길 독서실을 이용하자라고 이걸 귀약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귀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관리사무실, 자 노인정 뭐예요? 이런 게 다 귀약상 공용 뭐예요? 약속에 한 거. 약자잖아요. 약. 자 규칙을 정해서 약속했다. 귀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공용 부분 정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걸 독서실에 하면 이 세 사람만 사용하는 거죠. 전부 여기 사는 사람만. 일반인들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거 팔면 안 되죠. 공통적으로 이용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판다는 것은 권리 변동이 된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 갑과 을구가 있는 거죠. 갑과 을구. 그러니까 이 갑과 을구 두지 말고 표제만 두자. 팔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래서 귀약상 공용문은 뭐만 둔다는 얘기예요. 이거. 표제만 둔다는 얘기예요. 표제만 둔다. 기억하자는 게 중요하다는 게. 표제만 둔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할 수 있다.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전부의 1등기 기록을 둔다. 표제부가 2개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제부에. 그 다음에 귀약상 공유물은 뭐 만든다고? 표제만 둔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일치성의 원리에서 절대 나눠 팔면 안 되니까 같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건물만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전 등기 못 하는데 전세권은 가능하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귀약상 공용 부분 표제부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말하는데 표제만 둔다 써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줄쳐놓고 거기 별표 좀 해두시고 표제만 둔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예요? 물론 자 거기 그 전 페이지의 디귿번에 집합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서 일동 건물 표제부는 일동 건물 표시하고 그 출시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니을번에 각 전유분 표제부 표시란에 전유분 건물 표시와 그 다음에 거기 출시세 대지권의 표시란, 그죠? 대지권의 표시. 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그 동그라미 5번에 대지권 뜻등기의 기재 그랬죠? 토지 등기부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소유 3번에 순위번호 3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 있죠? 그렇게 써 있어 거기다가. 거기다 소유권 대지권 써 있는 그 밑에다가 그다음에 뭐라 써 있어 이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자? 대지권 뜻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이 대지권 뜻은 표제부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본 대로 어디에 이거? 이 갑구에 토지 등기 5번은 토지 등기부 갑구입니다. 그게. 그거 기억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틀린 거 돼 갖고 그런 말 써 있죠. 다른 거 자 뭐 그 1번은 뭐예요? 일동 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얘기고. 그다음에 뭐 그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 4번에 그런 말 써 있죠. 구분한 건물 표제부에서는 표시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의 그 출시세 대지권 표시 그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다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폐쇄 등기부 이런 걸 시험 문제 잘 안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옛날 등기부들이 다 폐쇄하고 아니면 토지가 바다가 됐다든가 쓰나미 같은 거에서 바다가 됐죠. 어느 뭐 태평양 어느 섬은 거의 잠겼다면서요. 자, 그렇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 등기부를 뭐예요? 이제 현재 효력 있게 쓰지 않고 모아놓은 걸 우리가 폐쇄 등기부예요. 자, 그럼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타 장부도 그렇고 자 필요 없고 그 거기 이제 기타 장부 중에 이제 그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 도면 편자 이게 기타 장부예요. 근데 우리가 그 넘겨보시면 그 광의의 등기부라고 넓은 의미의 등기부가 있는데 거기 도면 매매 목록 그 공동담보 목록 뭐예요? 그 신탁원부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고 얘기해요. 자,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왔던 게 뭐, 자, 재작년에 그 등기부에 관한 장부 중에서 이제 장부의 보존이 나왔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거기 넓은 의미의 등기부, 폐쇄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이것은 영구부전해요. 근데 10년짜리는 신경 쓸 거 5년짜리나 하여튼 거기 그 등기 신청서 그다음에 신청서 나오죠? 그 신청서 신청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다 5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절장 그다음에 뭐예요? 그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신청 정보 신청서 기타 부속서 하여튼 신청서나 신청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몇 년이라고 5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다음에 뭐 이동금지도 시험 문제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이제 시험 문제 최근까지 나왔던 게 그 증명서 교부의 열람이에요. 그럼 증명서 교부의 열람은 뭐 그렇게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매년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기억할 사항이 딱 몇 가지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교부와 열람 중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열람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교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에 관한 얘기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는 등본 교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부는 일단 직접 갈 수 있어요. 1,200원입니다. 인터넷 800원입니다. 자, 무인 발급기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직접 공무원들이 뭐예요?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는 거예요.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이제 다른 건 저기 열람 중에서 이제 거기 발급 중에서 거기 발급 가능한 자 현재 전산 등기부 발급 가능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2개고 일부 증명서가 3개예요. 전부가 2개, 일부가 3개예요. 근데 여기 그 전부 중에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뛸 때 그 말소사항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러면 다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표시를 안 하면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보존 등기 안 보이고 이전 등기부터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 사항이 3개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말현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그래서 말할 때 말소사항, 현재 유효사항. 자, 말현이와 현재 그 현재는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군대를 어디 갔다 왔고 방위 출신 아니냐, 뭐 특전자 출신이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써 있어요. 군번까지. 네, 그런 게 써 있는 게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부 증명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 지분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갖고 있고 어떻게 이전됐는가 이런 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특정인 지분하고 현재 소유 현황이고 유효 현황이 아니라 소유 현황이고 지분 취득이러니까 자, 뭐하고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이다. 이렇게 암기해 두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자, 쌍가루서 한번 발급 신청과 발급 가능 방금 나왔죠? 발급 방금 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한다든가 무인 발급기 인터넷 얘기 나오죠? 근데 거기 자, 이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등기 기록 부속 서류는 발급이 안 된다 그랬고. 그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부 있죠? 그래서 내가 공동담보 목록을 띄고 싶다는 취지를 써야지만이 그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에 뒤에 그 신탁원부나 그 공동담보 목록을 붙여갖고 이렇게 같이 교부해 줍니다. 그 뜻을 표시할 때만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뜻을 표시하지 않아도 발급한다는 게 아니라 뜻을 표시해야지만이 등기부 뒤에 붙어서 포함해서 발급한다 보시고 아까 구분 거부 그랬죠? 전부가 1등기니까 전부 다 주면 불편하니까 요때는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외는 편성에 대한 예외고 여기서 이제 교부 열람은 해당 구분 거부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열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열람이 최근까지 시험이 나왔는데 열람이 중요해요. 열람은 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자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틀린 말이다. 자, 왜냐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앞에 나왔으면 등기부는 볼 수 있는데 여기다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관계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만약에 말을 바꾸게 되면 이해관계만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에 그런 말 써 있어요. 아, 여기 자,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나 열람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니 이해관계는 번이 열람할 수 있다 써 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 보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 앞에는 여기 이 부속서류 앞에는 이해관계는 부분만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 문제 보시면 그 18일 때 나온 건데 그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답을 다른 건 보시면 답만 보시면 이번에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든지란 말이 앞에 나왔으니까 부속서류 앞에는 뭐라고? 이해관계인만 누구든지는 이해관계인만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말이 빠져들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터넷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컴퓨터 같은 모니터 있죠? 모니터로 보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요게 시험 문제 자, 또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요게 중요하다니.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자니까 중요하다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6강에 대해서 자, 이 등기부에 관한 얘기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강 할 때, 이거 7강 할 때, 그 이제 절차 총론 있죠? 거기도 하고 이제. 자, 6강은 이 등기부에 관한 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등기부는 한 5번 정도 꼭 들으셔야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